안녕하세요. 아메 사업을 하고 있는 장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아메이 사업으로 어떻게 보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저의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20살 때 군대 제대하고 노래방을 처음에 운영을 했었어요. 20대 초반에. 그래서 노래방이라는 걸 운영을 해보고, 그 전에는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뭐 땡크로리 기사, 석유가게 운영, 그리고 뭐 자판기 운영도 해봤었고,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노래방 운영을 해다가 집안이 이제 조금 어려워져서 택배 일도 해봤고, 화물차 기사도 해봤고, 보험일, 그리고 보험일도 이제 GA라고 법인 보험 회사가 있어요. 전 상품을 다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봤고, 또 대출 영업도 해봤고, 또 대부업이라는 중개업도 해봤고, 그러다가 또 광고업도 해봤고, 전단지 배포 사업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갖고 음,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러다가 뭐 성공은 하지 못했고 다 실패하다가 이제 직장을 다닌 지 지금 한 7년, 8년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는 한 2년 정도가 됐어요. 근데 아메이 사업을 처음 알게 됐던 거는 한 10몇 년 전부터 사업 설명을 들어봤었고, 아메이에 대해서 알아는 봤었죠. 근데 이제 그때 느꼈던 아메이는 저는 음, 비즈니스적으로 사업 면에서는 매력을 느꼈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좀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여태까지 제가 사업을 해왔을 때 처음에 그 사업을 오픈할 때 자본금이라는 게 이제 필요를 하죠. 자본금 플러스 나의 능력,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노래방을 했을 때는 뭐 한 2, 3억의 투자금이 있었었고, 근데 그 투자금으로 인해서 이제 가게는 이제 굴러갔겠죠. 근데 이제 다른 거 이제 대부업이라든가 광고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투자금이 있었고, 저만의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운영을 했었던 건데,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투자금이라는 게 있고 나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뭔가 사업을 오픈할 수 있는데, 아메이의 매력은 저는 그걸로 봤어요. 일단 투자금이 없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했던 부분은 제가 알아봄으로써 해결은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단계다. 그리고 아메이를 하면 망한다. 그리고 무언가 지인을 끌어들여야 하는 사업이다. 이런 거는 저는 제가 알아보고, 제가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의심이 많고 제가 먼저 머릿속에 해결이 돼야지만이 그거를 뭔가 풀려야지 그거를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남들 말을 잘 안 믿는 성격이라서 제가 다 알아보고 그래서 결정을 했었던 건데, 음, 먼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누군가를 끌어들여야만이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뭔가를 망하는 사업이다. 이거 첫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이거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무언가 사업을 할 때 투자금이 있어야 되고, 무언가 사업을 할 때 재고라는 게 있어요. 뭐 음식점을 하든 뭐 옷가게를 하든 이런 거 재고가 있어야 물건을 판매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뭐 아이디어로만 승부를 하는 것도, 그 아이디어를 시스템화하기 전까지에 뭔가 사무실을 운영을 해야 되고, 집기류를 사야 되고, 직원들을 구해야 되고, 그게 또 홍보하는 과정에서 또 투자금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근데 아메이는 그런 투자금이 일단 없으니까 리스크가 없죠. 내가 하다가 망해도 내가 투자금이 없으니까 어, 망해도 그만둬도 리스크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다 망한다. 하다 망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을 잘못 알고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핀을 가기 위해서, 그래 SP 처음에 SP 가고, SP를 가기 위해서 이제 1000만 PV를 해야 되는데, 1000만 PV 돈으로 따지면 한 1700만 원, 1800만 원 정도 구매를 하면 SP 가요. 근데 그 1700만 원, 1800만 원을 주고 갔다가 자기의 그런
ABO로서의 그런 영역이 많이 사람들이 다운라인들이라든가 이런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만 1,800만 원어치 사갖고 활동을 못하고 그 재고를 판매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1,800만 원이 빚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1,800만 원을 내가 구매를 하고 재고를 쌌어도 3개월 안에 이걸 소진하지 못하거나 이러면 이걸 반품하면 돼요. 근데 반품하면 돈으로 다 돌려주는데 뭐 때문에 망하는지, 어떤 것 때문에 망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리고 또 누군가를 끌어들여야 된다. 저도 이 아메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했었냐면 다른 다단계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때 아메이는 처음에 회원가입을 하고 무슨 직급을 가기 위해서 꼭 사야 되는 금액이 없어요. 근데 다른 다단계는 처음에 회원가입을 하고 사업을 하려면 뭐 400만 원어치의 물건을 사야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 매니저가 되면 뭐 30% 더 할인된 가격을 살 수 있고 또 뭐 어느 정도의 보너스를 더 받을 수 있다. 대신에 뭐 1,500만 원, 1,600만 원어치의 물건을 사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1,600만 원어치, 1,500만 원어치의 물건을 구매를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 구매 다른 다단계 같은 경우는 반품, 뭐 소비자 만족 제도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내가 1,600만 원어치의 물건을 사서 매니저가 됐어요. 매니저가 되고 30%의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은 됐어요. 근데 이제 바이너리 방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거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알 수 있는 건데 어찌 됐든 내가 처음에 투자하는 금액은 1,600만 원을 이미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매하고 소진하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하고 이어지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그걸 잘 하지 못하면 그게 빚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그런 게 없어요. 뭐 얼마어치를 사야 뭐 무슨 할인을 해주고 얼마어치 사야 뭐 무슨 뭐 보너스를 더 주고 이런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ABO로 가입을 하는 순간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내가 물건을 사는 금액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평등한 거죠. 그래서 초기에 들어가는 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 없어요. 그리고 다단계다 예를 들어서 다단계가 아닌 사업이 과연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보험으로 따져볼게요. 보험으로 따졌을 때 보험 설계사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면 보험 설계를 하죠. 그러면 그 위에 SM, 팀장, 뭐 여러 가지 직급들이 있어요. 그 직급이 있어요. 그 위에 지점장이 있고 그 위에 본부장이 있어요. 그 본부장 위에 뭐 지역장이라는 게 있고 뭐 센터장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는데 팀장은 어차피 보험 설계사에서 시작을 해서 리크루팅 누가 더 보험 설계사고도 리크루팅을 해요. 하게끔 보험 설계사를 하게끔 몇 명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이상이 되면 팀장이라는 걸 줘요. 내 팀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서 또 한 단계 올라가면 이제 지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 설계사들이 처음에 영업을 시작해서 판매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보험 설계사가 가져가요. 그러면 그 보험 설계사에 가져가는 거에 몇 %는 팀장이 갖고 가요. 그 팀장의 팀원이 이루어지는 매출에 대한 매출은 지점장이 또 갖고 가요. 그러면 이걸 보고 있는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은 안 드세요? 처음에 보험 설계사로 따졌을 때 보험 회사 측에서 보험 설계사를 유입을 시켜서 교육을 하고 투자를 해요. 보험 회사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교육을 받고 처음에 정착 수당이라는 금액을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뭐 여러 가지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보험 회사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투자한 금액 이상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3개월 동안에 어느 정도를 해야지만이 내가 정착 지원금을 줘서 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처음에 회사에서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지인 영업, 가족 영업, 그 가족 보험만 들어도 남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 설계사도 누구를 끌어들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나쁘게 생각하면 누구를 끌어들여서 보험 가입을 하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면 내가 그걸 공부해서 그 사람의 보장 이런 거를 완벽하게 해줄 수 있다. 생각하기 나름이죠.
좋게 생각하면 내가 공부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장을 완벽하게 하는 거, 나쁘게 보면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해지시켜서 나의 가족들로 인해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은 안 드세요? 아메이도 내가 진짜로 쓰는 물건, 어차피 세제, 치약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그거 쓰는 거예요. 그거 쓰는 거를 내가 좋은 거를 전달하고 홍보하는 거예요. 거기서 얼만큼 소비자를 많이 구축하고 ABO를 더 많이 갖냐는 게임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써서 누군가한테 전달을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1,000원짜리 물건을 사다가 2,000원에 판매하는 거면 그 판매가 물건이 좋든 나쁘든 뭔가 다 판매를 해야 내가 돈을 버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판매를 하겠죠. 자랑을 하겠죠. 아미 사업은 내가 1,000원의 물건을 사다가 1,000원의 물건을 갖다 주는 거예요. 소매 마진이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을 둥 살둥 이거를 막 이게 좋다 거짓말을 해가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 좋으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재미난 영화를 봤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내 친구나 내 가족한테 이 영화를 봤는데 되게 재밌어, 이거 한번 봐 라고 하는 게, 내가 이거를 전달하고 광고를 하는 게 내가 돈을 벌어서 광고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 주위 사람이 진짜 이 재미난 영화를 봐서 즐겁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개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메 사업도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좋은 물건을 내가 썼는데 내가 효과를 봤어. 효과를 안 봤으면 전달 안 하겠죠. 근데 내가 진짜 효과를 봤어. 내가 살이 빠지든 내가 건강이 좋아지든 뭔가의 효과를 봤으면 이거를 진심으로 이 물건 진짜 좋아, 이 물건 썼더니 진짜 좋아졌어, 전달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내가 얼만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거에 대한 수입을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그거는 그 사람의 판단인 거예요. 근데 요즘 이렇게 하는 데가 좀 많이 생겼어요. 뭐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의 사이트 쇼핑몰에서도 이런 추천 제도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광고를 네이버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누군가한테 소개를 했을 때 그 소개 추천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추천인을 넣었을 때 뭔가에 쇼핑몰에서 추천을 했으니까 쿠폰을 주든 그 사람의 사는 거에 대한 적립금을 주든 이런 게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나쁜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추천했을 때 거기에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하고 물건을 사는 거는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단지 나는 내가 이런 게 좋은 게 있고 이걸로써 내가 뭔가의 이득이 있고 그 사람한테 소개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이거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메 사업도 내가 어차피 이빨 닦아요. 치약을 바꿨어요. 근데 그 치약으로 인해서 내가 잇몸이 되게 건강해졌거나 아니면 뭔가 효과를 봤어요. 그러면 그 치약을 꾸준하게 쓰겠죠. 그러면 그 꾸준하게 쓰는 사람은 그냥 소비자예요. 근데 이 꾸준함에 쓰면서 이거를 옆집 사람한테도 알려주고 가족한테도 알려줘. 그러면 그게 사업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쓰는 물건을 내가 좋아서 소개를 시켜줘요. 그게 기초예요. 근데 나는 이거를 사업으로 봤다, 큰 비즈니스로 봤다, 그러면 더 공부하고 더 미팅을 참석을 하고 더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 사업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해보고 장사를 해봤을 때 뭘 느꼈냐면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노래방을 했을 때 3억을 투자를 해갖고 노래방을 차렸어요. 룸이 그때 몇 개였냐면 8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03년도에 1시간에 13,000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8방이 다 차면 1시간에 10만원을 벌어요. 그러면 24시간을 다 꽉 채운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200만원의 매출이에요. 그러면 1년에 하루에 200만원, 한 달에, 그럼 거기서 월세 빠지고 내가 투자한 3억에 대한 투자금, 대출도 일부 받았겠죠. 거기에 대한 원금 회수, 이자금, 그리고 그 직원들 아침 점심 뭐 저녁으로 나눠 갖고 3교대로 나눠 갖고 직원들 급여 주고, 그러면 정작 내가 갖고 가는 거는 24시간 풀로 다 차진 않아요. 대충 제가 그때 매출이 한 달 매출이 한 2천만 원 정도
그러면 직원들 급여 빠지고 뭐 투자금 빠지고 뭐 하면 정작 내가 갖고 가는 거는 한 200, 300, 뭐 많이 갖고 간다는 한 500, 600. 근데 이제 그때는 내가 3억을 투자했지만 3억을 갚고 나면 그때 그 노래방을 권리금을 받고 팔면 내가 만약에 2년, 3년 동안에 내가 투자금을 뽑고 그거가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권리금을 받고 1억이든 2억이든 팔면 그 1억이든 2억이 수입인 거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뭔가를 계속해서 돈을 버는 거는 대박집이고 뭔가 전통성이 있지 않으면 경기라는 걸 탄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투자를 해서 계속 잘 될 수는 없어요. 왜? 더 새로우고 더 시설이 좋고 인테리어가 좋은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되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하든 이거를 팔고 나오든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 하면. 그러면 더 이상 투자를 해서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시설을 좋게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권리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 됐을 때 얘기예요. 잘 됐을 때 내가 투자금을 회수를 하고 권리금을 팔아서 1억이든 2억이든 남겨요. 3년 안에 잘 됐을 때. 그러면 3년 동안 내가 버는 게 열심히 해서 번 게 1억이든 2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억이든 2억이든 번 게 내가 무언가를 또 다른 걸 해야 되는 그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보다 다른 아이템이든 다른 더 큰 데든 이동을 해서 한다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번 걸 또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 과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뭔가 불확실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장사는 잘 되고 있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뭘 느꼈냐면 아, 이게 잘 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뭔가 망하거나 내가 뭔가 잘못됐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가 잘못돼 갖고 다 뺏기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남는 건 뭐였냐? 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때 타고 다니던 20대 초반에 타고 다니던 뭐 그랜저라든가 뭐 그때 투자금을 했던 뭐 근데 아직 다 대출을 갚지도 못한 빚은 남아 있었고 갖고 있는 기술은 없고 돈은 없고 그래서 뭔가 불확실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더 돈만 쌓이면 요걸로 다시 뭔가를 또 하고 또 돈이 쌓이면 뭔가를 또 하고 근데 그때마다 항상 느꼈던 거는 아, 꾸준한 사업이 없다. 진짜 평생 잘 되는 사업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갈망하던 게 뭐냐면 무언가를 진짜 경기를 타지 않고 유행을 타지 않는 사업은 없을까? 뭔가 진짜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살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노래방을 할 때는 뭐 술을 먹는 사람,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딱 그 한정이 있어요. 그리고 뭐 보험도 그랬었고 대출할 때도 그랬었고 뭔가 그 보험할 때는 뭔가에 계속 매달 새로운 사람을 찾고 영업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되게 컸었고 대출을 할 때도 근데 아메이가 저한테는 되게 희망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무조건 써야 되고 쓸 수밖에 없는 상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제품이 안 좋거나 회사가 뭐 뚜렷하지 않고 신뢰가 없거나 그러면 하지 않았겠죠. 근데 회사도 튼튼하고 내가 처음에 알았던 아메이보다 공부해 보니까 너무 큰 회사였고 그리고 제품들도 이미 인정을 받은 제품이고 그리고 눈을 뜨고 잘 때까지 쓸 수밖에 없는 상품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러면 내가 초기 비용도 안 들고 누구나 다 쓸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얻는다? 그러면 한 번쯤 해보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의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었고 아메이를 의심하는 과정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무언가를 의심을 한다 그러면 본인들이 좀 더 알아보고 좀 더 선택을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주저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음,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하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무언가를 의심하고 무언가를 알아보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알아보고 좀 더 의심해보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